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21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는 반발 매수세로 상승했습니다. 그것도 급등했는데요. 전일 하락이 델타 변이 확산의 영향이 있었어요. 그거로 이제 주가가 하락했는데 반발 매수,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주가 하락을 투자의 기회로 보고 있는 사람이 시장에 제법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중요하게 바라봤던 것은 세 개입니다. 첫 번째는 델타 변이 확산이었죠. 확산이 지속되면서 그 영국에 대한 그 여행 경보를 두 달 만에 다시 4단계로 상향 조정했다는 것이 이슈였고요. 또 하나는 백악관과 연방 하원 의장실의 관리가 판정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백신을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백신 돌파 감염 사례로 지금 남고 있는 상황이다. 그 부스터샷도 사실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이스라엘 총리도 부스터샷을 통해서 화이자가 뚫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영국도 역시 지금 계속 돌파될 감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 델타 변이가 시장의 화두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화두가 되지 못했어요. 요거 이제 일단 악재 이슈가 되는 거죠. 아마 추가로 확진자 수가 계속 나오면 이게 문제가 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주가가 반반 매수가 나왔을까? 이게 되게 중요하죠. JP모건이 그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난데도 불구하고 S&P 지수를요, 목표치를 4,400, 4,600, 200포인트로 올립니다. 200포인트. 5% 정도, 약 5% 정도를 목표치로 올립니다. 주가 하락은 단기적이라고 표현하면서 라코스 부자스 전략가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아마 저가 매수를 유인한 재료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반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이유가 있어야 되죠. 꼭 이 주가가 엄청나게 빠진 것도 아니고 일부 빠진 거였는데 반반 매수 들어온다? 그리고 또 고점 되면은 차익 매물이 나온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그 부분을 생각했을 때 봤더니 JP모건에서 S&P 목표치를 높였더라고요. 이게 아마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월 신규 주택 착공이 늘었다고 합니다. 예상치 1.1% 증가해서 159만 채 정도 생각했는데 6.3%가 증가해서 164만 채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요. 시장에 이제 이슈가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이슈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아까 저점 반발 매수 이게 맞냐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차트를 보시면 이게 고점과 저점이 별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냥 거의 비슷한 위치예요. 물론 지수 숫자로 따지면 35,000에서 여기는 3만 얼마입니까? 33,700이니까 그거에 대면 1,30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니까 저점이다 생각해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다우 차트의 움직임을 과거도 쭉 돌이켜 보면 별로 안 움직인 거죠. 한 이 정도 움직여 저점 매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웃긴 건 뭐냐면 요 정도 고점만 가면 또 차익 매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차익 매물과 저점 매수세의 공간이 너무 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말을 만든 것 같아요. 말을 만든 것 같고, 다만 이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이 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JP모건이 목표를 높으면서 추가 상승 기대감에 매수를 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이거를 하락한 하루 만에 반등이 되니까 저점 매수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나스닥도 한번 볼게요. 나스닥도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죠.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게 다 고점 부위지 저점 부위라고 보는 게 어렵죠. 한 이 정도? 요 정도 빠지면은 저점 예상을 할 수 있죠. 60주선. 근데 사실 지금은 20주선 위고 50주선 살짝 이탈한 정도고 이런 상황에서 저점 매수란 표현은 글쎄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표현하고자에 따라 다르죠. 근데 사실은 요 고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차익 매물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이 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말하는 1, 2, 3, 1, 2, 3 안에 갇혀 있는 건 여전히 똑같다. 차트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핵심 키포인트죠. 예,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악재는 살아있고 지수는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횡보 국면이 지루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비트코인이 제가 오랜만에 얘기하면 3만 달러 붕괴 초읽기 지금 3,500만원까지 내려왔죠. 3,500만원. 비트코인이 한참 잘 나갈 때 8,100만원이었는데 8,100만원에서 3,100만원까지 내려오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습니다. 두 달? 네, 한 달 반? 뭐 이 정도? 두 달 정도.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걸 투심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투심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투자는 가장 많이 올라간 상품에 돈이 가장 많이 몰리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올라갔던 게 비트코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순식간에 뭐 8,100만원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투심이 무너지면 거기 자본이 빠져나오죠. 우리나라에서도 한 32조가 다시 되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결국은 어떤 걸까요? 그 다음 위험자산이 뭘까요? 비트코인은 완전 위험자산이, 가상자산은 이윤자산. 아시겠지만 이번 하락으로 해서 900억 달러가 없어졌답니다. 약 103조가 증발을 했답니다. 이 비트코인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다 손실이 난 거예요. 누가 다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손실이 난 상태입니다. 위험자산 투심에 상당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죠. 그럼 비트코인이 왜 하락할까요? 규제에 대한 문제죠. 규제. 결국은 기득권에게 덤비지 마라 이거죠. 뭐 아시겠지만 중앙은행들이 지금 뭡니까? 가상화폐를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중앙은행 쪽으로 해야죠. 예, 그게 맞는 거죠. 비트코인이 중앙은행에서 만든 게 아닌데 살아남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이거는 아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뭐 포인트는 그거예요. 시장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그 돈이 가장 상승폭이 높았던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다 쏠려갔다가 그 돈이 나오고 있는 밀물, 그러니까 썰물 밀물 이 상황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위험자산도 미국의 반발 매수라고 하지만 아까 차트상으로는 고점 부위 아닌가요? 위험자산도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는 과정이 아닌가. 아시겠지만 그 시그널은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우리나라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런 것들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트코인 3만 달러 붕괴는 빠르게 될 확률도 굉장히 높다. 2차 하락기가 또 도래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이 흔들리는 것은 투심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은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정이 끝났다. 물음표 딱 때리고 개인 곧버스 매도, 레버리지 매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코스피 차트를 잠깐 볼게요. 코스피로 보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약간 빠진 것 같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거의 끝난 것 같다. 그럼 그동안 한 5개월 동안 이 곧버스를 샀던 개인들이 이제 서서히 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줄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레버리지를 사는 거죠. 근데 사실 줄여봐야 손실이었죠. 손실이었습니다. 줄여봐야 손실입니다. 5개월이면 언제입니까? 요때부터잖아요. 요때부터 곧버스를 샀단 말이에요. 한 3천부터. 그러니까 지금 줄여봐야 손실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레버리지를 2219억을 샀고 5개월 만에 곧버스 2900억을 매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레버리지가 이제 기회다라고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곧버스는 제가 볼 때 손절을 친 것 같고 거기에 대응으로 레버리지를 좀 산 거다 이렇게 해석이 좀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개인들의 그 움직임이 뭐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작년부터 우리나라의 외국 개인들이 한 100조를 샀어요. 2월 달부터 100조 샀으니까 그들의 시장의 매수 주체라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속을 들어가 보면 외인과 기관들이 이익을 내면서 빠져나가는 국면으로 갔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손절 물량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 시장의 방향성을 논하기에는, 그러니까 꼭 상방이라고 논하기에는 어렵다. 왜냐? 우리나라 금리 인상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난달 요번 달 소수의견 나왔고 소수의견이 두 번째 나왔죠. 그럼 8월의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 8, 9월에. 그런 상황에서 상방을 본다.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생각하나요? 금리 인상을 해야 제거되는 거죠.
추세적으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면 재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조정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삼성전자가 어저께 78,400원, 78,400원을 그 지지력을 보였어요. 근데 그 자리가 요 3개월 전, 2개월 전에 저점과 일치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가 무너지기면 상당히 좀 위험한 건데 그 자리를 일단 지켜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저께 그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어요. 일부가 들어왔어요. 요건 프로그램 매수 계속 들어오죠. 그죠? 추세를 반전시키려는 모습인지는 모르겠으나 프로그램 매수가 좀 보여요. 근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가는 매도가 너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기도 프로그램 매수 들어왔는데 일수로는 들어왔는데 나가는 금액은 더 커요. 그렇죠? 일자로는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나가죠. 다시 일자로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4천원 나가죠. 어저께 조금 들어오니까 프로그램을 들어오는 듯한 느낌은 주지만 나가는 금액이 더 많은 걸 봤을 때는 프로그램이 중요하진 않다. 그러나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 보인다면 일정한 금액 이상 들어오는지 봐야 돼요. 몇 조 이상 들어오는 게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 작년보다 프로그램 매도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오늘 보시면서 시장 대응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